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은 제가 좀 일정이 많아서 내일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 상승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매번 오늘도 하락했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코스피는 0.47%의 상승이 나왔고, 자, 코스닥도 0.28%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4%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자동차 기업들도 흐름이 좋았었고, 반대로 2차전지하고 반도체 이쪽은 다소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내에서는 어제 조금 쉬었었던 드라마 컨텐츠하고 엔터 기업들 CJ E&M이 9%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JYP하고 SM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5천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에 7조 7천원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기관이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2천억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SK하이닉스,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이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났던 네이버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기아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골고루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기아, 현대차, CJ E&M 플랫폼 기업과 자동차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보통 중요한 지표라든지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보다는 다다음 날, 항상 이틀째 되는 날 어떤 변수가 나왔었고 약간의 해석의 작업을 거치면서 그 직전 하루하고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지금의 시점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들,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1.47%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3.2%의 거의 폭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에 무려 5%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1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동안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별다른 힘이 없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0.3%, 대만은 보합, 그리고 중국이 오늘은 조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37%네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종료되는 당시에는 나스닥이 3.25%였고 S&P 500이 1.5%의 상승이 났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는 좋지가 못했어요. 물론 뒤로 갈수록 조금은 힘을 발휘했지만, 자, 그 이유가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1.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면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선물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시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등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후장이나 다시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바뀌었고, 이 점은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것은 시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날 메타하고는 다르게 이 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그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의 급락이 나왔고, 오전장의 국내 증시도 약간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렇게 하회를 했던 것이 2016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장에는 3.7%의 큰 상승이 나왔다면 시간외에서는 무려 3.2%의 급락이 나왔고,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 7%의 상승이 나왔고 시간에서 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소폭 증가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월가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는 7%의 상승이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5% 급락이 나왔어요. 자, 아마존은 조금은 반대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은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 이쪽의 성장률이 20%에 그치면서 성장성이 꺾인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세 기업들은 굉장한 시가총액 비중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그걸 잘 견뎌내고 오후장에도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SK 하이닉스를 팔라고 하는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10만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낮춰 잡으면서 국내 증권사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던 이유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것이고 이게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으면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을까?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약간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 SDI도 그랬었고 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 입장에서 물량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를 보면 21년 6월쯤이었었나요? 이때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횡보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크게 당겼었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던 것에 취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저는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모두가 매수 단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1월 한 달 동안에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27%,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27%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단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장이 마냥 상승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비례해서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섰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제한이 될 것이고요. 또 지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RSI 지표를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단기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코스닥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단기 과열권까지 지수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열권 구간에 근접했을 때는 이렇게 지수는 또 내려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장에서는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과열 구간에 접해도 지수는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을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꺾였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승장의 초입이라면 과거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흔들리는 구간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경계해 보시고, 또 너무 급하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전략은 지금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상승이 나와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